항상 느끼는 거지만 올 때마다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이 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거 주인은 따로 있죠. 조금 이따 진짜 축하받으실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우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더 많이 오셨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하늘이 너무 맑고요. 구름 한 점 없고, 햇볕이 너무 좋고, 그리고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데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겠다. 좋은 경치에, 좋은 햇살에, 그 다음에 좋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바뀌니까 오는 길도 되게 즐겁게 그렇게 왔는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날씨는 춥지만 이 추운 게 여러분들을 막지 못했고 이 자리에서 함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오셨는 분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회사에 대해서, 우리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거 마이크가 지금 저 뒤에까지 들리는가요? 네. 소리가 조금, 예.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그리고 제가 이게 필리핀에 오래 있다 보니까 햇살이 뜨거워서 이게 빛이 오면 안경색이 바뀌는 거거든요. 혹시 이게 지금 색깔이 바뀌었습니까? 네, 건방져 보일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걸 악용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 철학 중에 하나가 가장 첫 번째 1번이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조용하시면 안 되는데 네.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이 내용들은 2000년 초반에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줬었던 그런 강의인데, 이게 최근에 2023년이 되었는, 한 20년이 흘렀는 지금 또다시 이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시골의사 박경철이라는 분이 이야기했는 W를 찾아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시대의 흐름 속에 통찰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 박경철이라는 분이 이제 인턴 생활을 마치고 병원에 본격적으로 전문의가 되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인턴 생활은 되게 우리 그냥 남자들로 치면 군대 생활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문의는 이제 군대를 제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직장을 취직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인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전문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열심히 이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야, 정말 귀한 강연이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거기에 네가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미래 트렌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강의야. 그러니 너가 꼭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친구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골의사 박경철이라는 분이 무슨 소리 하는데, 지금 내 주변에 내 의사의 도움의 손길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대전 시민,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분이, 원래 그분 고향이 경상도 쪽인데 지금은 안동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전 시민들의 건강이 내 손에 달려 있는데
뭐 여기 병원을 내팽개치고 그 강의를 들어오라고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화 걸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다. 원래 보통 보면 이제 자기 그 자존감이 좀 적은 분들이 평생 후회한다 그러면 왠지 그때부터 고민되기 시작할 겁니다. 야, 도대체 뭐길래 평생 후회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분이 수술하는데도 그 생각이 나고 또 퇴근하는데도 그 생각이 나고 평생 후회한다고 뭐지 하다가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답니다. 내가 한번 가볼게. 도대체 어떤 강의길래 너가 그렇게 평생 후회한다고 하는지 내가 그 강의를 한번 가볼게. 근데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할 게 없어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야, 내일 내가 서울에 올라가는데 앞으로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멋진 강연이 있다고 하는데 너 한번 가볼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는 백수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갈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몇 시에 하는데 몇 월 며칠 날 하는데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함께 갈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야, 참 백수는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날짜가 되어서 그 친구와 함께 강연을 갔습니다. 그 강연을 주최했는 곳은 뭐 앞으로 미래 무슨 연구소, 그 다음에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미래 비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왔는 사람들도 되게 퀄리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청중으로 그렇게 와 있었고 강연을 왔는 사람을 기다리고 그 시골 의사와 평생 후회한다고 했던 그 친구와 그 다음에 백수 친구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강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올라오는데 바지가 청바지였습니다. 찢어진. 그리고 신발이 슬리퍼였어요. 위에는 흰색 티였고 그 다음에 모자를 이렇게 쓰고 그렇게 오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개방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20몇 년 전에는 넥타이를 안 하고 강사가 강연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나름의 안 좋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때였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지금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놓고 저렇게 성의 없는 저런 모습으로 와서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는 WWW의 시대가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WWW가 뭐냐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인터넷 시대가 올 겁니다. 90년대 초반에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물건도 사고요, 신발도 사고요, 옷도 사고요,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도 다 얻고요, 뉴스도 거기에서 보고요, 인터넷에서 대화도 하고요, 막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불편함을 표시하면서 그런 세상이 안 올 건데 그런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일어나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대요. 강의가 끝날 때쯤에 중간이 훤히 비어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어서 어떤 강의든지 내가 저 자리 제일 앞자리에 가야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앞은 안 일어나고요.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잔다고 거기에 서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서 전부 다 일어나서 나가버렸답니다. 강의가 끝날 때쯤에 그렇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몇몇 사람만 남아져 있고 같이 왔던 시골의사라는 그분하고 같이 왔던 친구가 겸연 짜놔서 야, 이런 강의 들으라고 나한테 대전 시민의 목숨을 다 팽개쳐주고 평생 후회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오라고 그랬냐? 라고 초대했는 친구에게 말하니까 그 친구가 야, 미안하다. 나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저희 강사가 좀 이상한 것 같네. 이상한 꿈 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냥 밥이나 먹자. 그러고 그냥 내려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백수 친구였습니다. 백수 친구가 갑자기 야, 돈 좀 빌려줘. 왜? 나는 저 사람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나는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시골 의사한테 백수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을 빌려서 막 뛰어갔대요. 강연하는 그분이 반응이 안 좋았잖아요. 앞에서 강연을 했는데 다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뒤에는 자고 있고 맨 앞에 있는 조금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들 그분들만 이야기를 들어줬는 강연이다 보니까 다 집에 가버리고 그분도 그냥 터들터들 가고 있는데 그 백수 친구가 막 뒤에서 막 쫓아가서 잠깐만요. 저는 당신이 이야기하고 하는 그 W를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강사가 당황스러웠겠죠. 아니 내 말을 들어주는 거는 좋은데 당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안녕히 가세요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차를 타는데 차를 막더래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와 이야기합시다. 그 백수 친구가 조금 더 나와 이야기합시다. 나는 당신이 하는 그 말을 믿는데 내가 지금 그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당신에게 그 방법을 나는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함께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우면서 새벽까지 그 사람을 집에 들려보내주지 않고 계속 물었대요. 아니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 거는 좋은데 제가 이제 집에 가야 되니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안 된대요. 나는 그 방법을 꼭 알아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꼭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몇 가지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일러준 그 방법을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백수 친구가 시골 의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너 오늘 월급 받았지? 시골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월급 받았지? 물어보는 건 뭡니까? 돈 있냐라는 말이잖아요. 월급 받았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돈 좀 빌려줘. 30몇 년 지기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친구를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빌려줬대요. 그래서 그걸 종잣돈 삼아서 사무실을 차렸답니다. 보니까 그냥 이상한 조그만 쪽방 같은 사무실을 대구에 그 수송 거기에 있거든요. 어딘지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쪽방 같은데 대구은행 본점이 있는 그 뒤쪽에 조그만 거기 골방 같은데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대구은행이 아니라 저 범원의 그 시내 쪽에 어쨌든 제가 대구에서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를 너무 잘 압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내놓고 그때부터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이메일이 뭐냐면 알고 계시죠? 네, 편지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게 이메일입니다. 메일이 편지잖아요. 편지인데 전자적인 전자편지 그게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받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다시 전화가 옵니다. 시골 의사한테. 시골 의사가 전화번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또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그런데 이번에는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네가 주소만 하나 만들면 돼. 야, 무슨 주소가 나 어차피 우리 집이 있는데 왜 또 주소를 만들어라고 그래? 그게 아니고 인터넷에 메일 주소를 하나 만들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메일 주소를 만들라고 했죠. 메일 주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 여기에서 편지를 주고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시골 의사가 웃어 넘깁니다. 별난 놈, 내 월급 받아가서 그것도 첫 월급이었는데 인턴 생활 끝나고 첫 월급을 지가 빌려달라고 해서 이딴 거 만들어서 앞으로 편지는 인터넷으로 쓴다라는 이런 회개망측한 짓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주소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자기 컴퓨터에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빛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주소에서 편지가 이제 왔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동문회들이 모여서 동문회 동창회를 한번 합시다. 뭐 그런 편지였는데 그 편지가 오고 난 다음부터 거기가 반짝반짝이 불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는 사람들이 한 번씩 편지를 답장을 한 번씩 해주니까 그리고 야 잘 지냈냐 너는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1990년대 후반입니다. 여러분들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걸 했냐면 메가패스 초고속 인터넷 망 사업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KT가 기본으로 깔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데이콤이 깔고요. 뭐 LG가 뭐 깔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망 사업을 할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그런 인터넷망 까는 거 몰랐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가가 깔고 있었다고. 국가가. 나라가 앞장서서 그걸 깔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 90년대 말 되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초고속 인터넷 뭐 메가패스가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들, 대학교들 위주로 먼저 망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영화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야, 너 메일은 하냐? 하시!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2번도 더 하지. 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방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했는 거고 못 웃으셨는 분들은 못 했는 거죠. 메일 하냐? 오, 하지. 나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2번도 더 하지.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예, 이제 조금 늦게 이제 또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 우스갯소리가 될 정도로 메일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매일매일이 아니라 이 인터넷의 이메일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구나. 그리고 2000년 초에 갑자기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싸이월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인터넷의 시대가 진짜 와버렸죠. 그런데 이때 그 백수 친구가 골드만삭스에 자기가 만들었던 그 회사를 600억에 넘깁니다. 백수 친구가. 박경철 시골회사는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돈 빌려갔잖아요. 돈을 안 갚았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회사를 WWW의 시대가 올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일어나서 뭐 저딴 강의를 하고 난리야. 그러면서 나가버리고 집중도 안 하고, 그런데 백수인 그 친구만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쫓아가서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 돈 빌려가지고 뭐라고 인터넷이라고 해서 메일이라고 했는 그게 600억에 팔렸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강남에 빌딩을 몇 개 가지고 있고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시골 회사가 그때 무언가가 자괴감이 들었답니다. 자기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등망이 있는 의사고 월급 많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백수였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도대체 나는 뭘까? 나는 뭘까? 원래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큰 박탈감이죠. 나는 뭘까 도대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곰곰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제러미 러프킨이라고 최근에 그분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대적인 사회과학자이자 나름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과학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썼는 책 중에서 전 세계는 0.1%의 천재들과 0.9%의 그 천재를 동조하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 움직인다. 0.1%와 0.9% 더하면 몇 프로죠? 1%. 나머지 99%는 유기물과 똑같이 시대의 조류에 흔들려서 그렇게 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그런 시대가 변하고 난 다음에 와, 세월 좋아졌다. 언제 우리가 이런 거를 누리고 사네? 그러면서 그냥 세월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들이 99%, 0.1%의 천재가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동조하는 0.9%, 1%가 만들어가는 거를 나머지 99%가 따라간다고 합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 콜, 인터넷, 아이팟, 콜, 인터넷. 이건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전화도 할 수 있는데 인터넷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스티브 잡스가 아직까지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다. 지금까지 그런 PDA라고 했죠. 그 이전까지는 그런 핸드폰에 전화기에 그런 기능을 넣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시대 흐름을 제가 잘 모르는 건 안 될 거야. 거기에 특히나 그때 당시에 핸드폰 업계의 1위였던 노키아가
야, 하던 거 잘해야지. 기존에 있는 거 잘해야지. 저거 뭐 새로운 거. 우린 신경도 안 써, 저러네.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망했죠. 노키아가. 전 세계 1위였던 회사가 그때부터 급격하게 방조가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애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 시총 1위의 기업이 되어버렸죠. 엄청난 사람들이 우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까지 쓰는 거라고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전화는 그냥 걸고 받는 거 잘 되는 게 최고야. 그러면서 열고 닫히는 거, 이게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습니다. 폴더폰. 그러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 사주려고 하지도 말아라. 나는 못 쓴다. 그런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카톡을 가장 많이 올립니다. 가족 단톡방에 아침 되면 아침마다 무슨 글이 올라오고 뭐 어쩌고 글이 올라오고 우리 손주들이 어쩌고 뭐 야, 그런 거 쓰지도 못한다고 하셨는 분이 10년 후가 되니까요 가장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99%의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 대해서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왜? 통찰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시골 의사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충격과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의사인 나는, 공부 잘했는 나는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저놈은 600억의 볼트만삭스의 그 W라는 그때 그 강의,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는 그 강의에서 저놈은 도대체 뭘 받길래 600억이라는 그 부가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를 만들었는 그 친구가 했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나와 어떤 생각이 틀렸길래 그렇게 했을까? 시골의사 그분은 고민과 고민 끝에 통찰력.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이 통찰력,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좀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사실 거잖아요. 본인이 의사로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원장 선생님이, 의사의 그 병원의 원장님이 그 시골 의사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랍에서 벽돌 하나를 꺼내서 줬습니다. 전화기였죠. 그때 당시에 전화기는 많이 컸죠. 많이 컸고 전화기의 가입비가 몇백만 원 했죠. 전화기만 하더라도 몇백만 원 했죠. 99년도 뭐 2000년 이때 그 전화기를 사람들이 여러분도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홍콩 옛날에 홍콩 영화 한참 잘 나갈 때 그 영화에 나오는 부자는 항상 벽돌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안테나 쭉 뽑아가지고 웨이 그러면서 헬로 보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원장님이 그걸 줬네, 자기한테. 본인이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이 병원에 뼈를 묻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화기를 어디에서 쓰느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부러 그걸 썼대요. 사람들이 많은 뭐 이렇게 기차나 이런 거, 기차 안에서 야, 나한테 전화 좀 해봐. 그래서 전화 딱 받으면서 여보세요 하는 순간 사람들이 어이구, 전화기가 저런 곳에.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화기 어떻습니까? 다 가지고 계시죠? 안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 전화기를 그 사람 혼자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동창회를 갔습니다. 동창회 친구들한테 야, 이런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우와 신기하더래요. 그런데 신기해하면서 앞으로는 이 전화기를 사람들이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올 거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웃었답니다. 야, 삐삐가 7,000원만 주면 삐삐도 공짜로 주고 매달 7,000원만 주면 그거 하는데 몇백만 원 주고 그 전화기를 그렇게 한다고? 삐삐만 해도 충분한데 야, 집에 전화기 하나씩 다 있는데 왜 그걸 왜 쓰는데?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냥 한마디씩 하는 그때 이분이 뭔가 띵 하더래요. 얘네들이 하는 그 말이 내가 그때 당시에 백수 친구가 그 시대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과 함께 맞네 라고 할 때 옆에서 웃기는 놈이 앞에 와서 강의하고 갔다. 그 반응과 너무 비슷하더래요. 그때 이분이 앞으로 이 전화기의 시대가 새로운 W가 되겠구나.
새로운 인터넷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이 새로운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찾아봤더니 그 전화기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한국이동통신이랍니다. 그래서 한국이동통신을 어떻게 내가 저기에 같이 저 배에 같이 타고 가지 봤더니 배에 같이 타고 갈 방법이 없었대요. 그런데 한국이동통신이 공기업에서 SK로 넘어가는, 사기업으로 넘어가는 그때 직원들이 받았던 우리 사주들이 명동 사채시장에 금강제와 구두상품권 뭐 8만원, 10만원짜리 8만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사채시장에 어디 한국이동통신 주식 2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그 2만원짜리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가 올 거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런 시대 안 온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시대가 분명히 올 거니 본인은 이번에는 백수 친구가 잡았던 그 W를 자기도 한번 그 시대의 통찰력에 의해서 한번 잡아봐야겠다. 이렇게 편한데 사람들이 쓰면 이렇게 좋은 건데 이게 올 건데 그러면서 그걸 사모았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SK 한국이동통신의 SK로 넘어갔습니다. 주식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5만 원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2만 원에 샀는데 5만 원 됐어요. 대박이죠? 아닙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 주식이 540만 원이 됐습니다. 540만 원이 되었을 때 이분이 주식을 갖다 팔았습니다. 정리를 했죠. 여러분들 2만 원에 샀는데 540만 원이 됐어요. 몇 배입니까? 예. 근 한 250배 정도 됐습니까? 200 몇십 배 됐죠? 네. 1억 넣었으면 250억 생기는 겁니까? 네. 그분이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주식에 신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의사인데 모든 뭐 학교 무슨 재단 이런 데서 그분을 계속 초청합니다. 초청했는데 의사로서의 강의를 부탁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걸 부탁했대요. 왜? 200 몇십 배를 먹었으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식을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시대의 흐름에 그 시대의 흐름에 준비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번 놓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0.9%, 0.1%는 자기는 못 된다. 그렇지만 그 0.1%들이 만들어 놓았는 거를 같이 타서 갈 수 있는 0.9%는 될 수 있으니 통찰력을 키워서 잘 잡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물어보니까 이분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를 강의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 강의가 지금 제가 했던 이 강의입니다. 전달해드렸는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99%가 비웃는다니까요. 헨리 포드가 야 이제는 자동차의 시대가 왔어. 내연 전기기관에서 이 작게 만들어서 요거를 차에 딱 집어넣으면 어디든지 타고 다닐 수 있는 내연기관의 시대가 왔어. 자동차의 시대가 왔어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바보 헨리 포드, 스투피드 헨리 포드. 저 바보 같은 놈이 저렇게 돈 들여가지고 차를 왜 만들어? 기차에는 몇백 명씩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그때 헨리 포드가 이야기했던 말, 기차는 정해진 노선밖에 못 가지만 내가 만든 이 차는 미국 전역 곳곳을 누비고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진짜 그 헨리 포드의 자동차가 미국 곳곳을 누비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99%는 비웃었다니까요. 99%는. 그런데 그 헨리 포드의 그 내용을 보고 바로 저거다 라고 했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굴까요? 자동차 내연기관들이 앞으로 돌아다닐 때는 기름이 필요하겠네. 저 시대는 분명히 올 거니까. 그러면 내가 주유소를 만들어야지. 정유소를 만들어야지. 그게 록펠러입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그 시대의 흐름 속에, 통찰력 속에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더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제도화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블록체인 욕하죠. 욕하고 있잖아요.
블록체인이야 사기야 그거 안 돼 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블록체인 세금 거두려고 국세청이 블록체인 세금 걷는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 연결시켰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든 거래소들마다 정상적인 제도권 안에 있는 거래소들이 트래블룰에 의해서 은행하고 전부 다 연결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누가 얼마 벌었고 그래서 세금은 얼마 내야 돼. 이거 전부 다 지금 시스템 만들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시대는 1990년대 초반에 망을 까는 시대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쓸 것 같으면 국가가 앞장서가지고 그런 일을 할까요? 쓸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을 하죠. 이제 곧 다음 달이면 비트코인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현물 ETF가 본격적으로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은행에서 이제 코인을 사는 시대가 이제 오기 시작하겠죠. 여러분들, 코인의 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 그래서 코인이 좋은 겁니까? 코인은요, 99%가 망할 겁니다. 99%의 코인은 망한다. 왜? 코인은 실체가 없거든. 코인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뭔가 좀 이야기하기 좋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심리, 우와 저기 가면 돈 벌 수 있겠네. 나도 저기 가봐야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99%는 망한다니까요. 여기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코인 사면요 매달 10%씩 이자 드릴게요. 1억만 넣어보세요. 매달 1,000,000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이구 그런 코인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1억 갖다 놓습니다. 첫째 날 1,000,000원 나옵니다. 우와 진짜네. 둘째 달 1,000,000원 나옵니다. 우와 셋째 달 1,000,000원 나옵니다. 우와 넷째 달 회사 묻었습니다. 그러면 1억 넣어놓고 3,000,000원 받고 7,000,000원 어디 갔습니까? 날아갔는데 회사 문 닫았다니까요. 근데 코인은 내가 가지고 있어. 이 코인 회사 문 닫았는데 쓸 데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99%의 코인들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조금 더 길게 가는 거 구조적으로 10%씩 매달 이자를 준다?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워렌 버핏 정복하죠. 워렌 버핏도 매달 꾸준하게 10%씩 이렇게 못합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데들이 블록체인입니다. 왜? 문 닫으면 되니까. 문 닫으면 되니까. 우리 몇 년 됐죠? 2년 넘었죠. 이제 3년 된 그 시기잖아요. 여러분들 3개월짜리 6개월짜리는 그냥 시중 바닥에 강남 바닥에 다단계에서 모여라 해가지고 우리 몇 프로 줄게, 우리는 더 줄게, 15% 줄게, 우리는 20% 줄게. 우와 20%면요 한 달 반 만에 못 닫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코인이요 엄청 위험한 겁니다. 그 위험한 코인, 그런데 시대는 분명히 그 시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저는 챗GPT를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챗GPT를 켰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어 선생님이 되어줘. 영어 선생님으로서 나와 함께 No. 다시 지금부터 네가 나와 함께 영어 대화를 함께 하는 거야. 알겠어? 알았어. 영어 대화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요?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좋아요. 취미에 대해 얘기하는 건 언제나 재미있어요. 어떤 취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네가 먼저 나한테 영어로 물어줘. Sure, I'll start. Do you have any hobbies that you enjoy in your free time? Yes, I like listen music. That's great.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to listen to?
I like rock and folk song. Nice choice. Do you have any favorite rock or folk artists or bands? 뭐 제 영어 실력이 이제 들통 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외국인 언어민이 나한테 계속 물어줄 수 있는 거를 이제는 얘가 적극적으로 제가 했는 거예요. 그냥 적극적으로 했는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집니다, 얘들. 왜냐하면 나한테 맞춰가니까요. 시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기술이라는 거는 변해가고 있죠. 옛날 같았으면 원어민 선생님을 내 개인 교수로 한 명 데리고 다니려고 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그런데 쟤는요, 들고만 있으면 언제든지 원어민 선생님이 나와 함께 대화를 해줍니다. 심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챗 GPT라는 것도 한자 단위로, 토건 단위로 결제가 됩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모든 기술들은 패킷 단위, 토건 단위, 온라인은 앞으로 블록체인 단위로 변경될 겁니다. 1세대가 문자로서 정보를 주는 인터넷 시대였다면 2세대는 그림과 동영상으로 정보를 주는, 그리고 그 다음이 무언가의 기능들이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2.5세대, 그 다음이 웹 3.0이라고 해서 그 모든 거에 단위들마다 패킷 단위로 움직여지는 그 단위들이 곧 뭐냐? 블록체인입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모든 인터넷들은 앞으로 블록체인 그 망 위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기술의 흐름입니다. 이 기술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들었어요. 그렇지만 블록체인은 어마어마하게 위험 자산이다. 이 위험 자산을 위험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비전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내가 여기에 이 통찰력을 가지고 여기로 가는 이 배에 함께 올라탈 수 있으면서 위험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 로드맵의 1단계가 리얼리티, 부동산. 1970년대 한국의 강남개발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강남개발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돈 벌었을까요? 벌었을까요? 돈 벌었죠. 그런데 강남개발이 한참 일어날 때 그때 저기에 저 자리에 강남역 5번 출구가 들었을 건데 저 자리 1000평만 사보세요. 99%의 사람은 팝밭을 사서 뭐해? 팝밭을 사서 뭐해? 그런데 1000평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떼부자가 되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죠.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왜? 땅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땅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지식인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는 게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라는 곳에 올라왔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엄마가 사기당했어요. 부동산 사기를 당했는데요. 주변 땅이 2만 원밖에 안 하는 거를 우리 엄마가 17만 원에 샀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밑에 답이 달립니다. 참 안타깝네요. 참 안타깝네요. 땅은 사기는 샀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게 그 밑에 답이에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답이 또 달렸어요. 제가 거기 보니까 거기 이제 한 10몇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은 잃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지금 파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답이 달립니다. 또 몇 년 지났습니다. 그 밑에 또 답글이 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엄청난 수익이 그 땅 지금 50만 원씩 하고 있네요. 50만 원씩 하고 있네요. 또 밑에 답글이 달립니다. 성지순례 왔습니다. 그 땅 지금 200만 원 하고 있네요. 성지순례 왔습니다. 성지순례 왔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답글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땅은 그 자리에 있어주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가질 수 있는 많은 기능성도 있고요. 많은 가능성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안정성을 제일 밑에 한번 깔아보자. 그 안정성 까는 게 뭘까? 리얼리티 부동산을 그 밑에 한번 깔아볼까? 그런데 이 부동산이, 대한민국은 지금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성장할 만큼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성장할 수 있는 1970년대에 강남같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찾았는 곳이 필리핀 클락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클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강남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땅을 100만 원에, 300만 원에 내가 그 땅을 살 수 있다. 그게 1970년대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사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귀찮은 사람 들겠지만 거의 다 살 겁니다. 왜? 돈 되니까. 네.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기회들이 또 있는 곳을 찾아보면, 그런 통찰력을 한번 가져본다면, 팀원 연구소에서 필리핀 리얼리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렬 이사님, 제가 이병렬 이사님에게 필리핀에 있는 법인에서 10,000평을 이병렬 팀원 연구소에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해서 이미 가져갔습니다. 지분을.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자산이죠. 어디 안 가는 자산이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부동산을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해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보내려고 그러면 은행끼리 스와프트가 돼야겠죠. 그리고 어디에 쓸 건데 출처를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는 그냥 바로 또 전송 눌러버리니까 저쪽으로 가버리네. 계약해버리니까 계약이 딱 돼버리네. 블록체인의 기술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법인에서 그걸 책임 공정하는 이 리얼리티 부동산 스왑이라는 이 내용을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근 2년 전에 말씀드렸죠. 네. 이 구조를 가지고 블록체인 리얼 이스테이트 기본 개념으로 사용처와 실체가 확실한 블록체인으로 성장하는 필리핀 클락 리얼리티 자산을 확보하고 블록체인 시장에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클락은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중에서 가장 가까운 동남아가 필리핀입니다. 동남아에서 우리 보통 베트남이죠. 5시간 이상 걸립니다. 인도네시아죠. 6시간, 7시간 걸리죠. 네, 태국, 6시간 걸리죠. 이 중에서 제일 중간에 있는 게 필리핀, 그 중에서 제일 가깝게 있는 국제공항이 필리핀 클락 국제공항입니다. 이 클락 국제공항을 필리핀 정부가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 이 클락 국제공항은 원래 미군들이 만들었습니다. 미군들이 우주 왕복선도 뜰 정도로 공항을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닐라가 있는데 마닐라에 있는 공항을 더 이상 확장하려고 하니까 확장이 안 됩니다. 그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나도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모든 시민들이 몰려있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데가 마닐라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마닐라 수도 대도시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을 내려고 했더니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공항을 늘리려고 했더니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강북이 이미 개발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강남을 개발하자. 이 방법하고 똑같이 마닐라에서 50분 내에 갈 수 있도록 전철을 만들어버리자. 그 전철 공사를 포스코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85% 이상 끝나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고속도로를 클락과 고속도로를 놓자. 마닐라와 이미 고속도로 다 나와서 원래는 5시간 걸리던 거리를 지금 이제 2시간만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도 이미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항의 그 뒤편 배후 지역에 클락 신도시를 국제도시로 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빌드 하는데 거기에 LH주택공사가 사인도 했고요.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건설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락이라는 곳이 왜 뜰 수밖에 없느냐? 여기는 휴양 도시예요.
제주도, 저는 제주도 고향은 경상도지만 우리 애들하고 같이 애들이 초등학교를 다녔는 곳이 제주도고요. 제주도에 있었는데 제주도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주도 분들은 불친절합니다. 그 안에 있는 도민들끼리는 되게 정감이 있고 친절한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해요. 하지만 먹고 삽니다. 왜? 불친절했는 이 사람이 내일이면 떠나거든요. 그 다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친절해도 사람은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매장들은 아주 불친절하게 해도 먹고 삽니다. 왜?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왔던 사람이 저 집 정말 불친절하던데 1년 지나면 까먹습니다. 까먹고 제주도에 좋았던 것만 기억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보같이 또 그 집을 또 갑니다. 그게 관광지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필리핀 클락은 관광지 중에서 어마어마한 관광지예요. 골프 치는 손님들이 여기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또 가보셨는 분은 알겠지만 비행기 안에 여자분들보다 남자가 90%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흥하기가 너무 남자들이 놀기에 너무 좋대요. 그래서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유흥하러 가려고, 그 다음에 골프 치러 가려고. 그런데 필리핀의 경치들이 또 엄청난 동남아잖아요. 가장 가까운 동남아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특유의 그 경치들을 누리기 위해서도 여기에 가는 수요청들이 엄청나게 있겠죠. 거기에다가 카지노의 도시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그 사막 한복판에 카지노를 만들었더니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버렸잖아요. 카지노가 클락 주변에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카지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도시는 사람들이 한 번 가본 사람,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있더라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다음 버튼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뒤로 가서 다음 좀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네. 필리핀의 부동산 상승률을 한번 볼까요? 2019년에 뭐 이렇게 확장 공사를 했죠. 이미 완공됐죠. 고속도로 다 만들어졌죠. 기반 시설들 다 만들었죠. 국가가 저기는 대놓고 우리가 발전시킬 거야 라고 해서 엄청나게 발전시켜서 이미 기반 시설들, 도로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내셔널 공항 확장하겠다 해가지고 이미 확장됐죠. 여기에 초창기에 있던 분들은 공항이 확장되기 전에 타봤을 겁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 4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공항이 확장되기 전에는 진짜 동네 어디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요, 공항이 확장되어서 신식으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인프라를 먼저 깐다는 거예요, 국가가. 인프라가 다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도시를 개발하겠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3년 전반기만 하더라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네이버에서도 검색하셔도 나올 겁니다. 필리핀 통계 뭐 이렇게 쳐보시면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2023년 전반기만 하더라도 가격이 32% 상승했다. 네. 가격 상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죠. 지금 필리핀에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 네. 상승했으면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1970년대 강남 땅을 가지면 좋습니까? 네.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왔다라는 겁니다. 투자 안정성, 현지 교민 및 법인 기업체 확인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유명 골프장 투자 확정, 코스닥 상장사미 현지 유력 교민 투자 확정. 한국 유력 골프장, 이게 엠바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는 이미 이제 그 골프장에서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펌 및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현지의 변호사 로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진행했는 것들 이미 여러분들이 눈으로 가서 확인했는 곳입니다. 다음 넘겨볼까요? 이게 서산숲 골프장인데요. 서산에서는 그래도 마수 한판이라는 골프 프로그램 아시나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수 한판이라는 곳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클락 서산숲. 여기하고 우리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저기와 우리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여기와 우리가 별개인데 우리 땅 바로 앞에 골프장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뷰가 이쪽으로는 코리아 CC가 보이고 이쪽으로는 새로운 골프장이
보여지고 있고, 서산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이 아름다운 골프장으로 해서 진짜 이 뷰가 좋은 골프장. 그래서 TV에도 계속 뭐 김국진도 여기에서 골프 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우리는 언제 알았을까요? 몇 년 전에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뒤늦게 아 진짜였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다음 한번 볼까요? 마닐라와 바탄이 여기 클럽으로 가는 길이 위로 가는 길도 있고요. 밑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밑으로 가는 길을 아예 그냥 다리를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천대교처럼 이렇게 다리를 놔버리자. 그래서 바탄과 마닐라를 해상대교를 착공해서 40분대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여기 다리를 놓는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탄이라는 여기에 우리 회사가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클락은 여기 있고요, 마닐라는 여기 있고요, 수빅은 여기 있습니다. 수빅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바닷가의 휴양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락은 국가가 밀고 있는 도시고, 바탄도 바닷가의 휴양도시인데, 마닐라 수도에서 딱 중간에, 클락에서 중간에, 수빅에서 중간에, 이 세 개가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CDC, 클락개발공사, 바탄개발공사, 수빅개발공사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여기를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다리가 놓인답니다. 다리가 놓이면서 마닐라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이쪽으로 오는데 6시간 걸렸는데 1시간 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럼 땅값이 오를까요? 네. 먼저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땡 잡아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골프장을 만들자 해서 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찾던 찰나에 와 완전 대박. 한국의 김교준,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김교준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골프학과 교수님이고요. 한국골프협회도 그렇고 한국스포츠레저협회에서는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십몇 년 전부터 동남아에 골프장을 지어야겠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딜까? 참고로 이분이 소렌스탐을 초청해서 소렌스탐하고 같이 골프장을 설계해서 골든베이인가요? 네, 그렇게 골프장을 함께 자문하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분이 바탄이라는 곳이 앞으로 저기에 다리가 연결되면 더 대박일 건데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 저기 진짜 기가 막힌 15도의 경사에 엄청나게 바다가 보이고 뒤로는 산이 있고 엄청나게 좋은 자리 저기를 사놔야겠다 라고 해서 사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하시고 본인이 직접 가서 골프는 내가 최고야 그러니 내가 직접 지을 거야 해서 짓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짓는 도중에 멈춰져 있는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골프장이 다시 한번 해보려고 본인의 아들을 거기에다가 다시 대표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하려고 할 때 코로나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코로나가 왔을 때 전부 다 스톱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더 밀리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이분의 건강이 더 악화되어 버렸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분에게 이거를 다음으로 이거를 자기가 평생을 거쳐서 진짜 아시아에서 최고의 골프장 그리고 최고의 실버 은퇴타운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이어갈 수 있는 데를 좀 소개시켜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원래는 그분한테 내 거를 이어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때 그분이 정말 딱 내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걸 맡겨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골프장에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체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그 다음에 검사, 공무원, 이렇게 배구단 감독, 축구협회 위원, 기술
태권도 협회 상임이사 뭐 쭉 해가지고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건강은 또 더 안 좋아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멈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딱 맞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조감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감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한 칸 한번 넘겨볼까요? 제일 먼저 골프 리조트. 골프장은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골프장 만들었으면 리조트가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몇백 며칠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접근성이나 또 여행사들도 판매하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럼 여기 골프 리조트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 클럽하우스는 정중앙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은퇴촌 타운하우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땅들은 요 위쪽으로 이렇게 쭉 계속 확대되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은퇴촌 타운하우스. 지금 현재 어제도 뭐 이렇게 제가 그냥 심각하게 만나지는 않았지만 잠깐 만났는 분이 우리 거를 잠깐 듣더니 대박인 것 같다. 본인 거도 이제 자기가 직접 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거는 필리핀 동남아는 지금 현재 은퇴했는 공무원들 군인 공제조합이라든지 교원 공제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필리핀의 이런 데들을 너무 찾고 있대요. 한국에 지금 실버타운이 시니어타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공무원들은 그분들 평생을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 평생을 열심히 사셨으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정말 좋은 곳에서 그렇게 좀 보내고 싶다. 그런데 동남아에 그런 곳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수요층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 이거 나한테 맡기면 바로 내가 상록회하고 연결시켜서 바로 다 분양할 수 있다. 자기한테 좀 맡겨달라. 네. 그렇지만 제가 이걸 그분들한테 주겠습니까? 여기 드려야죠. PGA한테 드려야죠. 당연하죠. PGA한테 드려야죠. 자, 우리는 뭐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다 할 수 있는데 맞죠? 네.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네. 제일 우선은 PGA에 먼저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 공개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은퇴하우스, 그 다음에 이거 디자인을 다 잡아놨는 겁니다. 승마장, 또 피트니스, 수영장, 병원. 왜냐하면 그 안에 병원들이 있어야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본인의 건강관리 체크들을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 시설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교회만 있으면 됩니까? 네. 사찰도 있더라고요. 제가 넣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 국제학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개발하는 곳에 교육은 항상 들어가야 된다. 왜? 교육이 미래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국제학교라면 여러분들 자녀들 있는 분들 있겠죠.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있겠죠. 그들이 학교 안 다닙니까? 학교 다녀야 되겠죠. 근데 그들을 국제학교 보내려고 그러면 1년에 1억씩 넣어야 되잖아요. PGA 회원들 최저 비용으로 엄청나게 퀄리티 있는, 그래서 저희가 강남의 학원연합회 회장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까? 네. 우리가 만드는 부지에다가 당신들이 와서 최고의 국제학교를 해주고 해외의 입학사정관들을 통해서 그 학교 나오는 애들이 미국의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그것들을 MOU를 체결을 했죠. 미래를 위해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자. 국제학교, 또 카트하우스, 이거는 시설이죠. 또 관리창고, 또 국제신학대, 여기는 이제 서로 땅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계약했다고 그러니까, 야, 거기 국제신학대학교 우리가 그냥 다 짓고 들어갈 테니까 그 땅만 좀 우리한테 조금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국제신학대학교 좋습니다. 네, 또 골프 연습장 당연히 있어야겠죠. 또 사우나, 마사지, 네, 그 시설 안에 당연히 있어야겠죠. 또 야구장, 이분의 인프라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 자녀가 야구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구에 관련되는 인프라들, 우리 집이
필리핀 클락에 있는 집 바로 앞에 보면 더맨션이라는, 여기 계신 누군가는 거기에서 숙박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셔가지고 거기에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더맨션이라는 거기는 1년 전에 이미 예약이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은 예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왜? 야구 선수들이 와서 겨울철에 전지훈련을 이미 다 예약을 잡았거든요. 단체 예약. 그러니까 그 단체 예약이 항상 있으니까 그 회원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놨는 몇 개 빼고는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예약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 전체가 다 같이 계속 예약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네. 골프 전지훈련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또 다음 17. 네. 테니스장. 전반적인 시설들을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 시설들이 여러분들께 된다라면, 이게 블록체인이 참 재밌는 게요, 이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이 시설이 그래서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거는 그 주인 거잖아. 그건 그 주인 거잖아.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설들이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네.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리얼리티스와 계약서라고 해서 이 블록체인 리얼리스테이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계약서를 하시는 분들에게 보증 계약서를 필리핀에 있는 법인, 관련되어져 있는 법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필리핀에 있는 윈PGA, 그 다음에 위드PCS, 그렇게 해서 글램핑 사이트를 공개했고, 그 다음 골프장 회원권을 프로모션으로 드리는 걸 공개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필리핀에 있는 땅들이 가격이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필리핀의 가격이, 물가가 비쌉니다. 가보셨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봤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비싼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다. 지금 현재 그 골프장 안에 있는 그 빌리지촌, 거기에 100평이 한 평당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필리핀 가보시면 아실 건데요. 골프장 안에 있는 그 빌리지가 평당 땅값만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게 평생 내 거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25년 빌려 쓰는데도 평당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평당 300만 원 정도 하는 데다가 풀빌라를 지어놨더니 한 달에 세가 3천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 세를 3천만 원을 받습니다. 네. 그게 지금 현재 그게 현실이에요. 거기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필리핀 현지인이 됐던 돈 있는 사람이 됐던 많은 수요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100평을 평당 200만 원대라면 그러면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또 너무 좀 비싼 것 같아요. 평당 200만 원이요. 그래서 그걸 절반 가격으로 한번 낮춰볼까? 그러면 절반 가격이면 평당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평당 100만 원인데 그래도 목돈이 나가는 건데 목돈이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부담이 될 건데 100만 원만 하더라도 100평이면 10만 불이 되잖아요. 평당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그럼 이거를 또 절반을 또 한번 깎아볼까? 그래서 5만 불에 이거를 계약할 수 있다라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5%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계약금으로 5만 불이면 이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골프장을 완공 짓고 난 다음에 나머지 50%를 입금하시는 분들에게 프로모션으로 골프 회원권을 2인 회원권을 줘버리겠다. 이 회원권이 지금 현재 시세로 보통 보면 우리나라의 회원권이 국내 평균 회원권이 1인 회원권이 국내 골프장입니다. 1억 5천에서 3억 정도 합니다. 회원권이.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1억 6천에서 3억 2천 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억 7천에서 3억 4천 했습니다.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지만 회원권이라는 거는 계속 가격이 오릅니다. 물가 상승에 의해서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회원권 거래소가 있어서 언제든지 시세에 따라서 사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게 회원권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회원권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바로 사고 팔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5% 되는 거에 대해서 계약금을 걸고 그 땅을 나는 일단 땅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과 계약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공되고 난 다음에 잔금을 넣었더니 회원권을 줘버리네?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원금 이상의 회원권에서 나와버리죠, 바로. 그리고 땅은 내 거 됐죠? 네, 내 거 됐죠. 그리고 전반적인 그 시세의 흐름은 계속 성장하죠. 그런데 땅이라는 거는 계속 성장하더라도 현금 환급성이 적습니다. 현금 환급성이 적어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판매하는데 구매자가 안 나타나면 꿰어야지 보배지. 안 깨지는데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현금은 못 쓰잖아요. 그런데 회원권은 어떨까요? 나오면 거의 바로 나갑니다. 왜? 대기자들이 항상 있거든요. 회원권이 있어야지 여행사들이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이 있어야지 돈 있는 사람은 그냥 사놓는 거지만 이 회원권 가지고 여행사들이 계속 여행을 그걸 손님을 모집하고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돈 벌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권은 항상 바로바로 현금 환급성이 훨씬 더 좋더라.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한테 블록체인인데 원금 보장하시고 보장되고요. 원금 보장된다 그러면 유사수신됩니다. 그런데 원금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또 누가 보더라도 이 안에서 이런 보장성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와, 이건 대박이다. 이건 누가 만듭니까? 이 전체를 누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 회원권을 팔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죠. 그 중에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안중되면 분양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면 돼요. 여행사들 중에서 그 사람들 데리고 있는 데다가 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개를 가장 먼저 그냥 프로모션으로 우리 여기에 PGA에 리얼리티 수업 하시는 분한테 200개를 프로모션으로 줘버리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성장하는 곳에 블록체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현금 환급성까지 있는 이 프로모션을 여러분들이 가졌다. 이거를 골프를 아시는 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골프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 나는 그거 계약할 돈도 없는데, 그것도 없는데, 내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지? 여기에 PGA가 가지고 있는 탈중앙이라는, 여러분들, 중앙은요, 중앙에서 지정해놨는 그 규칙대로 움직이는 게 중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하려고 그러면 자격증 따야 되죠. 중앙에서 주는 그 번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게 계약해야 되죠. 그리고 매장 오픈해야 되죠. 어떨 땐 직원도 써야 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광고해야 되죠. 광고해가지고 그 땅 하나 팔았을 때 내가 가져가는 게 0.9% 정도, 이것저것 떼버리면 0.7% 정도 가져가는 그 구조죠. 그런데 탈중앙되어져 있는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련의 컨트랙트 계약서들을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충분히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더 쉽게 더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땅을 내가 팔 수 있다. 그 땅을 팔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는 베네핏이 얼마나 됩니까? 0.9%가 아니라 9%입니까? 9%가 아니라 몇 프로입니까? 어마어마한 베네핏이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분양팀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통으로 찍을게요. 우리한테 5% 주세요. 7% 주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다 할게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도 모으고 다 하고 할 테니까 5%만 주세요. 대박입니다. 7%만 주세요. 그건 나중에 그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야 이거 PGA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 그러니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내 거야. 여러분들 거잖아요. 네. PGA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기 위해서 매장 계약해야 됩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직원 구해야 됩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물 사야 됩니까? 땅 그만큼 내가 확보해놔야 됩니까? 회사가 확보해놨는 이거에 대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권리도 누구한테 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있다.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 여러분들이 야 저기 갔더니 수익률이 얼마 준대 3개월 뒤에 문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 블록체인 밑에 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저희는요 블록체인 밑에 리얼리티를 깔았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셨습니다. 요 뒷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뒤쪽 네, 그 뒤쪽. 특히나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필리핀에 있는 땅들은 땅에 대한 권리를 임대밖에 못 받습니다.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은 앞으로 이 법인에서 계속 영원토록 세 내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등기 권리증까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이 땅이 메인이라면 이제 이 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블록체인 이 생태계 속에 들어와 있는 탈중앙화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갖다가 퍼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을 활용했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방법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대박이지 않습니까? 네. 다음 한번 넘어가 계속 다시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자, 휴양을 할 수 있고 골프를 할 수 있고 시니어가 있다. 이게 주요 키워드거든요. 사람들은 휴양을 위해서 계속 어딘가를 떠나기를 원하죠. 즉 다시 말해서 제주도가 망하지 않는 것처럼 휴양 도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인프라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쓰기 때문에 골프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휴양과 골프가 함께 있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는 게 그 산업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으로 가지 못할 때 가장 잘 되는 스포츠가 뭔지 아십니까? 골프였죠. 코로나 때 골프장만 꽉꽉 들어찼었죠. 왜? 돈 있는 사람은 돈 써야 되거든요. 코로나가 됐든 어디가 됐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코로나가 되어서 어디 외국으로 못 가니까 휴양이 안 되니까 국내에 막 몰리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런데 휴양이라는 거는 골프와 함께 되면 여기 이 산업군은 항상 돌아갑니다. 돈 쓰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근데 거기에 향후 앞으로 실버라는 카테고리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나라에 실버가 많을까요? 주니어가 많을까요? 그럼 그분들이 앞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산업적으로 유리할까요? 주니어 공간을 만드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시니어 공간을 만드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그 시니어가 여러분들이라도 이런 인프라를 다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기에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거를 내 것처럼 움직여 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컨트랙트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자도 될 수 있는데, 그 연결자가 PGA 자산관리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PGA 자산관리사로서 연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보증금 몇천만 원 넣어놓고 거기에서 매장 하나 내고 그런 일련의 과정 싹 없이, 자, 우리 PGA에 1년 이상 하셨는 분 있습니까? 네. 1년 이상 하셨는 분. 1년 전에, 예, 2년 이상 하셨는 분. 예, 쭉 뒤쪽으로 갈수록 이상하네. 뒤쪽으로 갈수록 오래되셨는 분이고 앞쪽으로 갈수록 새로운 분인가요? 자, 1년 이상, 2년 이상 하셨는 분, 초기에 본인이 투자했는 PG에 다 현금화 됐습니까? 네. 네, 다 됐죠. 안 그러면 2년 동안 못 합니다, 여러분들.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도망가야지. 그거 못 해주면. 2년 이상 하면서 그거 다 본인들 현금화 됐습니까? 네. 현금화 됐는데 여기 왜 계속 계세요? 그 다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오면서 그래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개념들을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 개념 속에서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겨울이 춥잖아요. 근데 겨울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는 필드에서 그 개념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뿌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평소보다 당신도 한번 와보세요. 당신도 한번 와보세요. 어떻게 보면 초청이었던 거죠. 새로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는 꼭 들어야 된다. 왜? 내가 여기에 있어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도도 이제는 됐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됐고 그리고 나도 이제는 세워져 가고 있는데 내가 세워졌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여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뭐 블록체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 맨 뒤에 보면 종합건설사의 대표님, 그 다음에 분양사의 대표님이 오셨어요. 최근에 저한테 이제 블록체인을 현실 비즈니스에 연결시키는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럼 한번 와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한번 와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또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사막소주라는 곳에서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왜 그럴까요? 물어봤더니 우리가 블록체인을 좀 적용하고 싶은데 의장님이 적용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기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요, 저는 제 거 하느라고 바쁘니까 기획은 제가 못 해드리고요. 컨설팅만 잠깐 해드릴게요. 무료로. 왜? 되게 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막소주, 여러분들 호남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 호남분? 네. 호남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사막소주 그러면. 옛날에 70년대는 우리나라 소주 시장의 1위가 사막소주였어요. 근데 정권 탄압에 의해서 외부적으로는 오너 비리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권 탄압에 의해서 사막소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진로가 1등으로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사막소주는 그냥 브랜드와 그 사막소주를 주저하는 그 특허와 이런 것들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공장을 새로 짓고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사막소주를 블록체인 가지고 이렇게 세워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뒤에 지금 건설업계 현업에 계시면서 분양업계 현업에 계시면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소주 비즈니스인데 거기도 블록체인으로 한번 무언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사막소주 그거를 이제 그분이 모든 권한을 다 드릴 테니까 PGA에서 좀 맡아서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아니요, 우리가 하기 바쁜데 대신 몇 가지 조건이 맞으면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제가 공개를 한번 해드릴 건데 우리나라의 소주 시장이 1년에 22억 병입니다. 1년에 22억 병인데 소주 한 병당 팔 때 보통 한 200원에서 한 300원 정도의 수익이 공장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22억 병에 1원씩만 나한테 오면 어떻게 될까요? 22억이 올 수 있겠죠. 병당 200원에서 300원의 수익이 올 수 있는데 100원 수익 나오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10원 수익 나오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1억만. 그런데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죠. 왜? 100%의 시장 장식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10%만 한다라면 22억이 아니라 2억 2천이죠. 거기에 1원씩만 오더라도 1년에 2억 2천씩 오는 거죠. 5%면 어떻게 될까요? 1억 1천이죠. 네.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코인 하나 가지고 있으니 그 회사가 우리나라 소주 시장에 2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5% 정도만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면 매년 1억 1천만 원씩 나한테 따박따박 들어온다라면 괜찮은 아이템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나한테 권한을 줄 테니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좀 진행해달라라고 하는 데들이 있는데 제가 잘 기획을 한번 해보고 조건이 맞고 우리 유저들한테 맞다라면 우리 PGA 유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서 다음에 제가 공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우리가 로드맵이 첫 번째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는 안정성이죠. 이 안정성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블록체인 시대에 대한 그 비전을 내가 통찰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배를 한번 올라타 볼 수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이 위험한 자산의 안정성부터 먼저 채워주자. 이 안정성을 채우고, 수익성은 과거의 통찰력을 봤을 때 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지역, 앞으로도 성장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리얼리티를 밑에 놓아둔다라면 리얼리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안정성과 성장을 함께 가지고 올 수 있다. 거기에 블록체인의 비전이 2단계, 리얼리티에서 AI, 테크, 그 다음에 3단계, 메타버스, 4단계, 유니버스까지 간다라면 앞으로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 코인의 주인이 되는 분들이 진짜 이 코인의 국민으로서의 그 세금들을 받아갈 수 있는 그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뚜벅뚜벅 현실적인 방향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겨울에 와, 이제는 이제 좀 뭐가 보이는 것 같다.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되는 걸 하나 더 얹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1억짜리 땅만 내가 계약을 하더라도, 그것도 반값에 계약하더라도 1억이 넘어가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회원권은 덤으로 200개를 우리 회원들한테 가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당연히 나머지 회원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중에 팔아야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때 되면 그거는 일반 분양하는 그 여행사나 이런 데서 알아서 가져가서 알아서 팔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분위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이 바탕 골프장이라는 것을 선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0개라는 회원권을 먼저 가지고 와서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려야겠다. 제가 보면서 요게 골프공인데요. 여기에 바탕 200 스타트라고 해서 200개에 대한 프로모션,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요거 골프공 12개짜리 한 다스, 요거를 7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7개를 가지고 제가 이병렬 이사님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골프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병렬 팀업연구소에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골프장 공사 들어가서 오픈하기 전에 거기 공사되는 그 지역을 걸어가시면서 마음껏 이 공을 한번 휘둘러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중에 누군가는 오시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링커 역할은, 중간자 역할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돈은 누가 법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태계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되었으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좀 길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자리에 왔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3가지 금이 있다. 그러니까 손을 번쩍 들고, 그렇죠, 백금이 있고 순금이 있고 핑크골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소금이라는 아주 소중한 금이 있고요. 그리고 돈과 같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지되었던 황금이라는 그런 금이 있고요. 근데 그거 2개보다도 더 소중한 금이 지금이라는. 그래서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어떤 누군가는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곳에서 W를 봤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영어로 지금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그렇구나. 예, now구나. 제가 영어 실력이 좀 짧아서. 지금이라는 게 present라는 말도 지금입니다. 그리고 참석하다라는 말도 그 present에는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present라는 말에 또 다른 게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참석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통찰력을 가지고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그게 PGA에 대한 비전을 선물로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PGA는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이 정면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저한테 또 연락이 왔던데, 우리가 이것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죠. 드디어 작년 여름에 데뷔하려고 했었는데 데뷔 시점이 뭐 소니하고 뭐 이런저런 뭐 연관점 때문에 못했던 걸그룹이 데뷔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에 걸그룹이 떴더라고요. 온에어라고. 여러분도 온에어 그 연습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번에 작년에 막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그 기억나십니까? 네. 이제 네이버에 쳐보시면 검색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걸그룹 한 팀이 더 나옵니다. UDT 팀. 네, 그리고 저희가 더 패션 스타일리스트라고 해서 진행되었는데 그거는 편성에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더 많아. 그 다음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제도권에 올라왔을 때 블록체인과 NFT를 연결해가지고 이게 하는 게 맞아. 그래서 그거 말고 먼저 편성되어서 들어가는 게 부뚜막 소금이라고 제가 편성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뚜막 소금 편성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인터넷 쳐보시면 부뚜막 소금 뭐 나올 겁니다. 김승수, 예전에 뭐 주몽이라는 데서 큰 왕자 역할했던 그 사람이 요리를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소금, 해안에 있는 소금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요리로 봉사하는 뭐 그런 컨셉이었는데, 거기에서 방송에 나가는 것도 하나의 일이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비즈니스 모델은 그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소금, 해안 소금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블록체인을 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번 엮어보자 라는 거의 시작점이 그거였습니다. 그거 시작한다라고 제가 TV 나오기 전에 거의 6개월, 1년 전에 제가 말했죠. 그래서 지금 TV에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TV조선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음 스텝에 우리가 리얼리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안정성 그 다음 시점에 컨텐츠들도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걸어왔는 이 걸음들이 여러분들 막 한번 이 코인 대박입니다. 뚜껑 날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뭐 1,000만 원만 넣어보세요. 매달 500만 원씩 나오고요. 200만 원씩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그런 쪽하고는 다른 쪽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 게 우리의 증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팀워크 연구소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가지 비전을 이 골프공에 이미지화해서 적어놨는데요. 팀워크 연구소가 그 비전을 함께 이해하고 지금 이 자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셨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PGA의 비전을 이해하시면서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